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간 총무로 활동했던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서 시작한 게이트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처음 게이트볼을 시작한 건 남편을 따라서였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한다면서 저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공 치는 게 뭐가 재미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머리도 써야 하고 전략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웠어요.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이웃과 교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 후에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동호회는 총 2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회장님은 70대 중반의 박 회장님이셨고 총무는 당시 이총무님이라는 분이 맡고 계셨죠. 1년 정도 활동하다가 이총무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면서 새 총무를 뽑게 됐는데 회원들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사양했는데 박 회장님이 꼭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동호회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이 총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총무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회비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기 일정 조율, 장소 섭외, 각종 행사 준비까지 정말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처음엔 재미있었어요. 뭔가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원들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니까 동호회 운영이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매월 수지 내역을 공개한 건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대충 하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된 건 정기 모임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기존에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와서 게임을 했는데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팀을 나누고 리그전도 하고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제안했더니 반응이 엇갈렸어요. 젊은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최할아버지라는 분이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70대 후반이신데 동호회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가 되더니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나?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좋은 의도로 제안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제가 뭘 제안하든 최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몇 분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준비해간 간식에 대해서도 너무 비싸다고 다른 사람들 부담스럽게 한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 돈으로 사온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회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박 회장님마저 애매한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경기 후에 최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는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앞에 나서서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여자가 너무 나서면 보기 좋지 않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성별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싶어서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참았어요. 대신 박 회장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박 회장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박 회장님은 처음엔 이해한다고 미경 씨가 열심히 하는 걸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할아버지도 오래된 회원이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자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박 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할아버지가 박 회장님에게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자 총무를 뽑은 게 잘못이었다.
동호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졌다. 예전처럼 편하게 하자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동호회 내 파벌 형성. 시간이 지나면서 동호회가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저를 지지하는 젊은 회원들과 최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나이 드신 회원들로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주로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하는 일들이 동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죠. 반대편은 70대 이상의 원로 회원들이었어요. 문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였어요. 젊은 분들은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시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반면 최할아버지 쪽은 목소리가 크고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박 회장님은 중간에서 계속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에게는 힘내라고 하시면서도 최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동호회에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후보지를 제시했고 각 장소의 장단점과 비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최할아버지가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회장과 총무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후보지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서 아예 다른 곳을 가자고 주장하셨어요. 문제는 최할아버지가 주장하신 곳이 다른 회원들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멀고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공개적인 대립. 그날 정말 큰 소리로 싸웠어요. 최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무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다. 회원들 의견 듣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의견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자가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돼.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회원의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최할아버지가 더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봐, 이렇게 대들잖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총무 그만두고 조용히 있어. 그 장면을 다른 회원들이 다 봤어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와 최할아버지가 싸우는 걸 지켜본 거죠.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회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지지한다고 했던 분들도 아무 말 없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조용히 하자고 말리시기는 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동호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더 힘든 건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제안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도 주셨는데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준비한 자료들도 제대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회계 보고를 할 때도 대충 들으시고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최할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시고 제가 말을 하면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박 회장님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엔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더니 점점 최할아버지 쪽으로 기우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박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경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최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이해해주자. 동호회 화합을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처음에 총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바로 박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양보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박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좀 배려해주면 좋겠어. 동호회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온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양보하라고 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더라고요. 왜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게이트볼이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외로운데 동호회 활동이 그나마 삶에 활력을 주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참고 견뎌야 하나 아니면 정말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대학생 손녀가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요즘 우울한 걸 눈치챈 손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말하기 싫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요. 손녀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분들이 할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최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져온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손녀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할머니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손녀와의 대화 후에 제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감정적인 부분도 고려해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최할아버지와 개별적으로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자고 하면 거부하실 것 같아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최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엔 시큰둥하시더니 제가 계속 예의 바르게 대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는데 최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동호회가 예전보다 복잡해진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주 후에 용기를 내서 최할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최할아버지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으셨는데 제가 계속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미경 씨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다만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야.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최할아버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셨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어요.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최할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평생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여성이 주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더라고요. 또한 동호회가 너무 체계적으로 바뀌니까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나와서 게임하고 수다 떨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규칙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니까 재미없어지신 거였어요. 반대로 저도 제 입장을 설명드렸어요. 젊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뿐이고 동호회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고요. 최할아버지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의도였다는 걸 아신다고 다만 방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에는 타협점을 찾기가 쉬워졌어요. 최할아버지와 함께 동호회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어요. 결국 기존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회계 관리나 행사 준비 같은 건 체계적으로 하고 일상적인 게임은 편하게 하기로 한 거죠. 또한 새로운 제안을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최할아버지와 관계가 개선되니까 다른 회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할아버지가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박 회장님도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호회가 분열될까봐 걱정하셨는데 갈등이 해결되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동호회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더 배려하게 되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제는 총무로서의 제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무조건 제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안을 할 때도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우리 동호회는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어요.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소통도 더 원활해졌어요.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됐죠. 게임 실력도 전체적으로 향상됐어요. 체계적인 연습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니까 모두가 더 즐겁게 게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제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더십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뒤에서 받쳐주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최할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이해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동호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처음엔 그걸 못 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숙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등과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호회는 정말 화기애애해요. 최할아버지와 저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파트너가 됐어요.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다른 회원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세요. 예전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갈등이 있어도 건전하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새로 가입한 회원들은 이런 과거사를 모르시니까 처음부터 화목한 동호회로만 알고 계세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총무일이 정말 즐거워요. 예전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회원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해하시는 걸 보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싶어요. 체계적인 관리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니까 모두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회원들의 부담은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행사도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변한 걸 신기해해요. 예전에는 고집이 세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유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손녀는 제가 갈등을 잘 해결한 걸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걱정하다가 이제는 안심하고 있어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동호회의 변화가 다른 동호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처 다른 게이트볼 동호회에서도 우리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동호회들도 화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총무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처음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 일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다른 지역 동호회와 교류전도 계획하고 있어요. 최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또한 젊은 회원들을 더 많이 영입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물론 기존 회원들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천천히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갈등과 위기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잘 극복하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목한 동호회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모든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최할아버지께는 제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박 회장님께는 끝까지 동호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요.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중립을 지키면서도 조용히 응원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특히 손녀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세대가 다르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어요. 특히 동호회나 모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게 어려웠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도 65세에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